안녕하세요. 유행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지난주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코스피 3,000선은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막연한 기대감을 가차없이 붕괴해버렸던 한 주였습니다. 주간 기준 코스피는 마이너스 2.08%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3.05% 하락 마감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지지 구간으로 여긴 지켜주겠지 했던 코스피 3,000포인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어처구니없게도 3,000은 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붕괴해버렸죠. 이때 모두들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구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3,000 근처까지 왔겠다,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신용을 끌어다 쓴 투자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나 봅니다. 반대 매매 금액이 지난 8월 조정 때 근접하며 여기저기서 참 곡소리가 많이 났던 한 주였는데 투심이 잡히기는커녕 계속 악화되었던 지난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자들이 힘든 이유는 물론 지수가 빠지고 내 종목이 빠지기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미중 분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헝다 리스크다, 이건 뭐 단순히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 와 같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수는 지금까지 계속 올랐잖아,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빠지냐는 거 아닐까요? 결국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후행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최근 뉴스들밖에 없어 조금 마음이 더 답답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시장이 어렵든 말든 지수가 3,000을 이탈하든 말든 내일 당장 상승하는 종목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잡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종목들인데, 매주 뉴스를 정리하고 매력적인 재료를 발굴하는 것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지난주 시장을 달궜던 이슈들 살펴보고 이번 주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뉴스까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소개했던 HK 이노엔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지난주 소개했던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 기사를 시장이 그대로 반영해 준 것인데, 화요일 시세가 시작되어 수요일 장중 상장 당일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강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꼬리를 달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것이 이날 하루의 변동폭이 약 31%, 거래 대금은 1.7조, 지난주 시장이 한없이 약했다는 것을 돌아보면 새로운 시장 주도주의 탄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힘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10월 한 달간은 꾸준히 지켜보며 매매할 타점을 찾기 좋은 종목인 것 같네요. 수요일은 시장 주도 테마가 전무했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오징어 게임 관련주, 정치 테마주, 수소 관련주 등 아무런 악재도 없이 단지 시장이 빠지니까 모두 휩쓸리며 낙폭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2%에 육박하는 급락이 연이틀 이어지니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들도 더 떨어질까봐 지금이라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패닉셀 심리가 지배했던 것이죠. 전체 종목들 중 하락 종목이 약 90%에 육박하던 말 그대로 새파란 시장이었는데, 멀쩡한 종목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종목조차 살 수밖에 없었던 공포 분위기, 다신 이런 시장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목요일은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 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주인공 성기훈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가 뉴스에 출연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 지난번 대장 역할을 했던 버킷 스튜디오는 지난 시장 조동 때 차트가 완전 망가져버리며 대장 역할을 다른 종목에게 내주었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은 종목은 바로 덱스터였습니다. 덱스터는 원래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난 7, 8월 시세를 많이 받았던 상당히 친숙한 종목인데, 이번엔 넷플릭스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새로운 대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과연 오징어 게임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지난번에 제가 오징어 게임은 추가로 나올 재료가 많지 않으니까 조심하자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즌2 진짜 제작해서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금요일은 간만에 이재명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오랜만에 시세가 나왔는데, 주로 시총이 가벼운 인맥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총 614억, 형지 INC가 상한가, 그 뒤로 에이텍, 형지 엘리트, 동신건설 등 아주 고전적인 인맥주들이 상승하며 이재명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한 것인데, 어제 민주당 최종 경선 결과가 나왔죠. 이재명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지도 않고 이낙연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데, 다음 주 시장,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에 반영되어 다시 한번 이재명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 또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듯 하네요. 그럼 이번 주 가장 관심있게 지켜볼 뉴스 하나 소개하며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출시 임박했다. 이게 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냐?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세와 이슈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단순 기술적으로만 논리 없이 차트로만 움직였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투자 소식 이후 점차 논리성을 갖춘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성장한 것인데, 이젠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 물론 ETF 관련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도 관심을 가질만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 새로운 수단으로 기관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란 걸 감안해 보면 주식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시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파월 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를 금지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점으로 이번 주말 5개월 만에 7천만 원 선을 재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올해 4월 비트코인과 두나무 상장 관련 대장주로 움직인 이력이 있고, 이후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쭉 늘어지며 힘을 모았는데, 이번 소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13,550원을 목표가로 잡으면 지금부터 약 60% 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데, 시장이 어려운 만큼 이러한 테마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것까지 포인트로 잡고 이번 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히든 종목 또한 비트코인 관련주로 시총이 조금 더 작고 변동성은 더 큰, 그래서 트레이딩하기 좀 더 용이한 종목으로 준비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뉴스와 쉬운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려운 시장이 예상되지만 다들 영상을 통해 방향 잘 잡으시고 잃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